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라인 인티그랄, 지난 시간에 이제 라인 인티그랄에 대한 이그젠플들을 좀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라인 인티그랄의 경로 이전성에 대해서 조금 배우겠습니다. 먼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 이거를 먼저 path dependence tendency of 라인 인티그랄 라인 선적분의 path dependency 이 경로 이전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적분을 하는데요. 경로 유전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f가 이제 f의 r에 하는 벡터 필드예요. 그런데 이 벡터 필드를 예를 들어서 내가 벡터 필드인데 여기 한 점에서부터 다른 점까지 내가 적분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C1이라는 커브를 따라서 적분할 수가 있고 C2라는 커브를 따라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f 인티그랄 1을 예를 들어서 F1이 C1을 따라서 F의 dr을 한 거랑 I2는 C2를 따라서 F의 dr을 한 거랑 어떻게 이게 두 개가 같을까? 첫 점하고 끝점은 똑같아요. A, B를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적분인데 같을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in general I1는 절대로 I2하고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같기 때문이에요. 같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같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적분하나 이렇게 적분하나 같다는 거는 적분이 사실 알고 보니까 끝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면 그렇겠구나.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해도 다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패스를 따라서도. 이게 패스 인디펜던스예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패스 인디펜던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연력학에서 배웠잖아요. 연력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갈 때 우리가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갈 때 우리가 리버서블 하면은 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중력장이야. 컨저버티브 필드예요. 거기에서 내가 한 점 A에서 한 점 B로 갈 때 그 일은 이렇게 가서 하든지 뭐 이렇게 돌아서 가서 하든지 똑같다 이 말이지. 응. 왜냐하면 첫 점과 끝점에서만 결정되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요거 우리가 조금 시리어스하게 다룰 건데요. 먼저 이 적분이 이제 정말 다른지 한번 봅시다.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 example로 f를 그냥 xy의 j라고 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좌표계를 하나 탁 잡아요. 그러니까 i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벡터 필드야 얘도. 벡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x, y 좌표계를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내가 첫 점을 시작점을 0,0이라고 하고 끝점을 1,1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두 가지 패스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직선으로 가는 거, 이걸 우리가 C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차식 y는 x의 제곱을 따라가는 거, 이거를 C2라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C1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C1은 R을 T의 I, T의 J, X하고 Y가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X고 이거를 좀 헷갈리나? 이렇게 적으니까 XT가 T고 YT가 T니까 괜찮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C2는요 R을 X를 T라고 놓으면 Y는 T제곱이잖아. 그죠? 여기서는 X는 T면 Y가 T인 거예요. C1을 따라서는. 얘는 이렇게 되니까 T의 I 플러스 T제곱의 J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T가 요거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써지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둘 다 T가
t는 0에서부터 1까지예요. 여기다 씁시다. t는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그럼 요거 적분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I1을 먼저 계산해볼까요? I1은 뭐냐면 C1에서의 F의 DR이고요. C1 위에서 F는 뭐냐면 C1에서는 0에서부터 1까지인데 F는 X 대신에 T, Y 대신에 T니까 T 제곱이에요. 그거의 DT. 요거 이해되겠죠? 이제 계산하면 3분의 1입니다. I2는요. C2에서 F의 DR인데요. 요거는 0에서부터 1까지 F가 X, Y 곱이니까 X는 T고 Y는 T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얼마야? 얘는 T 3승이죠. 그 다음에 DRDT가 얼마가 돼요? DRDT는 이거 다시 이런 건 좀 헷갈린다, 그죠? 요 위에는 요건 좀 쉬워서 요것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긴 하겠네. 다시 씁시다. 요거는 T 제곱 J에 요거 적분하면 그냥 내적하면 D I에 플러스 J에 d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적분을 하면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t 제곱에 dt 나와서 3분의 1이 나왔던 거고요. 요거는 요거는 t 3승의 j 그리고 dr은 i 그 다음에 2t의 j 이렇게 되죠. dt가 되면 얘는 내적을 하면은 4t 제곱이죠.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4t 제곱이고요. dt를 계산하면 얘는 t 4t 제곱이 아니라 2t 4승. 내가 정신이 완전히 나갔죠. 2t의 4승.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5분의 1, 5분의 2가 되겠네, 그쵸? 얘는 5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3분의 1하고 5분의 2하고 이렇게 달라요. I1, I2가.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in general 우리가 C1을 따라서 F의 DR을 계산한 거랑 C2를 따라서 F의 DR을 계산한 거는 내적한 거는 요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패스 디펜던시라고 합니다. 경로 의존성이에요. 경로 의존성.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경로 의존성 배우는 이유는 저렇게 항상 경로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우리가 굳이 배우지 않았겠죠. 그냥 적분하라고 했겠지. 이제 10.2절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요거는 패스 인디펜던스 and exact differential. 이거 패스 인디펜던스하고 이제 완전 미분 요건 패스 인디펜던스 경로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까? 경로 독립성에다가 이건 이그젝티브로서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완전 미분이고 완전 미분. 아니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갑자기 완전 미분 우리가 미분 상비분 방정식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봅시다. 만약에 suppose 해봐요. F가 만약에 F의 DR이 어떤 DG를 만족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G를 F하고 DR을 내적하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좀 그렇죠. 말을 좀 붙일게요. Suppose that there is a scalar function G that satisfies
요거를 만족시키는 그런 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스칼라 펑션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존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보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t가 a에서부터 b까지 우리가 f를 어떤 커브를 따라서 하는데 결국 t에 대한 적분이죠.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게 a에서부터 b까지의 그 dg가 되겠죠. 왜냐하면 보다시피 얘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런 dg가 존재한다면 이 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값은 g의 b 마이너스 g의 a. 그러니까 양 끝단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적분이 값이 양 끝점 a, n, b를 얘기하는 거예요. a와 b에 의해 결정되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횟수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인디펜던트 하게 된 거죠. 경로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한 겁니다. 근데 f의 dr이 dg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그제긴 d라고 불러요. 무슨 소릴까? 이게 무슨 소릴까? 갑자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리뷰를 잠시만 할게요. 리뷰 이그젝 인티그랄. 여러분들이 미분방정식을 우리가 상미분방정식 1개 상미분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배웠어요. m의 xy의 dx n의 xy의 dy. 우리가 그 상미분방식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호모지니어스냐 난호모지니어스냐를 보면 돼요. 그리고 호모지니어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SOV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안 되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그젝 인티그랄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적분인자를 쓰면 돼. 그 세 가지를 하면 사실은 다 풀립니다. 일개 미분방정식은. 근데 일개 선형 미분방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일개 미분방정식에도 비선형은 당연히 안 풀리죠, 손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난호모지니어스하면 이제 호모지니어스 파트는 그렇게 풀고 난호모지니어스 파트는 그냥 개수하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 개수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기 미분에 대해서도 배웠으니까 일기 미분 금방 할 수 있죠.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풀 때 우리가 뭘 찾았냐면 얘는 어떤 펑셔널, 얘는 아마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떤 u가 존재해서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얘가 바로 du가 된다.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게 이 du가 그러면 이 du가 이젝 디퍼런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f의 dr에,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 항에 해당되는 게 f의 x 컴포넌트의 dx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f의 y 컴포넌트의 dy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그러면 위에 식하고 밑에 식하고 똑같다는 게 금방 보이죠. dg가 du가 되고, 응? 요거는 얘는 u가 되고, 이렇게, 응? 그러면 저 위에 식하고 밑에 식하고 같은 게 보이죠. 근데 이게 당연히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게 잘 보이면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한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하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울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당연히 질문이 하나 딱 생기죠. 교수님,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알죠? 우리가 과연 이렇게 되는 거 f의 dr이 f가 있는데 거기다 dr을 딱 곱하면 이게 dg 어떤 스칼라 펑션의 디퍼런셜로 나타낸다는 거. 아이고 이거 인티그랄이 아니라 이거적 디퍼런셜입니다. 내가 개념이 정신이 나갔네. 이거적 디퍼런셜로 나타내진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알까요? 이거를 이거적 디퍼런셜로 나타내지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질문이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 여기서 어, 어떤 조건 conditions for exact differential. 그러니까 exact differential이 존재하는 어떤 그 DG가 존재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동시에 이게 존재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컨디션 어떤 조건에 해당될 거예요? For path independence에 대한 조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덱 디퍼런스가 존재하면 path independence가 당연히 성립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형태가 되면 적분은 반드시 끝점과 시작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스칼라 함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컨디션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건 시오렘이라고 씁시다. 시오렘 정리가 하나 있어요. 자, let I C를 따라서 F의 DR이라고 합시다. Then I is path independent. 그 말은 이제 이게 디퍼런셜이 된다는 얘기예요. If and only if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언제냐면 f가 바로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될 때입니다. f가 어떤 함수의 g의 그레디언트로 표현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f의 dr이 바로 dg가 된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잘 안 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갑자기 무슨 기산 쓰나라 까먹는 소리가 나오냐. f가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레디언트 필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레디언트 필드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죠. 뭐 컬을 취하면 0이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필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일로테이셔널하다. 컬을 취하면 0이다. 그레디언트 필드는 컨저버티브 포스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는 게 힘이고 그거는 컨저버티브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들 했었는데 프루프를 한번 볼게요. 프루프는 뭐 워낙 간단해서 f가 그레디언트라고 했으니까 d가 아니라 파셜 g 파셜 x의 i 파셜 g 파셜 y의 j 파셜 g 파셜 g의 k 이렇게 당연히 표현되겠죠. 그죠? 그러면 f의 dr은 어떻게 될까요? d의 x의 i d의 y의 j d의 g의 k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FADR은 여기다 하나 넣어볼까?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릴 수도 있죠. 왜냐면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안 썼으니까. 근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R은 X의 I, Y의 J, G의 K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ADR이 아니라 DR이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FADR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파셜 G의 파셜 X의 DX 파셜 G의 파셜 Y의 DY 파셜 G의 DG.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definition 정의잖아. 뭐의 정의예요? G의 디퍼런셜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DG가 되는 거죠. DG. 증명 끝났어. 그죠? 증명이 끝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f가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라고 하면 g라는 함수의 그레디언트인 경우 인티그레이션 c의 어떤 커브에서의 f의 dr이라는 거는 그냥 그 커브를 따라가면서의 dg에 해당되고
그러면 G의 끝점, 시작점, 뭐 R1에서부터 R2, 이건 이제 이제 얘는 시작점, 얘는 끝점이라고 봅시다. 이게 사실은 시작점과 끝점은 벡터겠죠. 끝점.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 당연히 이해되겠죠? 첫 번째 그 이그젝 디퍼런셜이 이런 라는 조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언뜻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요거가 되면 이제 콜로러리 딸림 정리가 있을 수 있어요. 콜로러리 넘버 원 첫 번째 딸림 정리. 저 정리가 되면 당연히 얘는 성립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거 뭐냐면 if f가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이면 then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건 처음 보죠. 우리가 컨투어 인티그럴 중에서 이렇게 동그란 거 붙인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패싱 이걸 컨투어 인티그랄이라고 그래요. 컨투어 인티그랄 이걸 우리가 컨투어 인티그랄을 합니다. 컨투어 인티그랄이라고 불러요. 컨투어 인티그랄은 뭐냐면 한 바퀴 삥 돌아서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바퀴 삥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FDR 값은 0이 돼야 돼요. 그럴 것 같죠? 한번 봅시다. 프로프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작점이 A고요, 끝점이 B라고 합시다. 이거는 RA, R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패스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쪽으로는 A에서 B로 갈 때는 C1이라는 커브를 따라가고요. B에서 C로 갈 때는 C2를 따라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컨투어 인티그랄 한 바퀴 삥 도는 적분이에요. 그럼 컨투어 인티그랄의 F의 dr이라는 거는 당연히 C1을 따라서 F의 dr하고 C2를 따라서 F의 dr의 합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이렇게 쓰니까 좀 그렇다, 그죠? 이거를 좀 당겨 놓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투어 인티그랄 이렇게 잡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F의 dr은 dg니까 C1을 따라서 dg, 여기는 C2를 따라서 dg 이렇게 될 거예요. C1을 따라 계산한 dg는 뭐가 될까요? g의 RA에서부터, 이걸 뭐 굳이 이렇게 쓰지 맙시다. 그냥 이거는 g의 RB에서 RA를 뺀 거, RB에서 g의 RA를 A라는 점에서 를 충분해서 B로, 이건 중간에 한번 넣을까? 여러분들 헷갈려서 모를 수도 있으니 한번 다시 씁시다. 미안해요. G에 대해서 RA를 내가 이렇게 안 썼지. A점에서 RB점으로 플러스 G의 이 두 번째 적분하는 RB에서 출발해서, 왜냐하면 컨트롤 C는 RA에서 B까지지만 컨트롤 C2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된 RB에서 그러니까 RB에서 RA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G의 RB 마이너스 G의 RA, 두 번째 항은 요 항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G의 RA 마이너스 G의 RB, 그러니까 이거는 빵이죠, 빵.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뭐 당연하죠. 왜냐면 뭐 이렇게 어렵게 적분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컨투어 인티그를 한다는 한 바퀴 삥 도는 적분을 할 때는 여기서 이 시작점에서 끝점에 의해서만 우리가 패스 인디펜던트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서만 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작점과 끝점에서만 결정이 되면 당연히 한 바퀴를 삥 돌면은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빼는 그런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클로즈드 룹의 선적분 이걸 컨트롤 이거를 요 정의를 좀 적어 놓읍시다. 요거는 뭐냐면 클로즈드 룹 닫혀져 있는 룹에서의 적분을 얘기합니다. 룹 인티그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컨투어 인티그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여기 보이는 저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걸 붙이는 거 요게 바로 컨투어 인티그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사람 학생들이 노란색을 칠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하나만. 아이고, 땀이 나서 그런지 자꾸 이게 손이. 자, 또 하나의 정리 하나만 더 합시다. 콜로레리 넘버 2. 자, 근데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잘 쳐다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F가 그레디언트 G이면 어떤 벡터 필드에 대한 적분인데 이게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여야 돼.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 어떤 스칼라 함수가 있을 때 F를 찾는 건 쉽죠. 그렇잖아. 그냥 파샬 X, 파샬 Y, 파샬 G 하면 되죠. 그레디언트 정의에 따라서. G가 있을 때 F를 찾는 건 쉬워요. 근데 F가 있을 때 G를 찾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F가 있을 때 G를 찾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벡터 필드가 있는데 그거를 만족하는 그레디언트를 찾는 거.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거꾸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좀 더 물리적인 얘기를 하면 거꾸로가 아니라 물리적인 얘기를 하면 포텐셜이 있을 때 그거를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힘을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힘의 필드를 구하는 거는. 그런데 힘의 필드가 주어져 있을 때 포텐셜을 구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또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온도장이 있을 때 연류량을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연류량을 알면서 온도장을 찾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함수를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먼저 스칼라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게 콜로라리 넘버 2입니다. 콜로라리 넘버 2. 두 번째 딸림 정리는 뭐냐면요. 이거는 if, 그러니까 이거는 conditions for existence of g, 함수 g가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if f의 컬을 취해 가지고 0이면 그러면 then 우리가 인티그랄, 그럼 이거 컬을 취하면 f의 dr이 바로 dg가 됩니다. there 이거 이렇게 씁시다. then there exists a scalar function g such that dg가 바로 f의 dr이 되는. 자, 이게 콜로라리 넘버 2입니다. 복잡한가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쳐다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f에 대해서 컬을 취해가지고 0이 되면, 컬 여러분들 취할 줄 알죠? 이제 취해서 0이 되면 요거를 만족하는 dg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g가 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하여튼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요게 존재하면은 요거를,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요거를 내가 좀 지울게요. 아직은 쓰지 말고. 거꾸로 얘기하면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if gradient f가 0이면 then integral f의 dr on curve c, curve c를 따라서 하는 적분은 will be is path independent 하다는 거죠. 이거 당연히 이해되겠죠. 왜냐면 저런 g가 존재하니까. g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요거는,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그 증명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if f가
그레디언트 G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컬의 그레디언트의 G는 0.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증명했죠 벌써. 이건 우리가 사실은 property of 컬이에요. 컬을 컬 오브 스칼라 펑션이죠. 아이고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스칼라 펑션이든지 간에 그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그거는 회전이 일로테이션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그레디언트로 이루어진 벡터 필드는 벡터 필드라고 씁시다. is 일로테이션하라고 그랬잖아요. 일로테이션하라는 게 뭐였어요? 컬을 취한 게 0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컬이 회전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마크 콜로라리 넘버 2 두 번째 딸림 정리는 is very useful 굉장히 useful 합니다. 여러분들 써먹을 때가 많아요. to determine if a given vector field f satisfies is a gradient field. of a scalar function.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지를 찾는데 굉장히 유스풀합니다. 근데 당연히 질문은 그럼 스칼라 함수를 어떻게 찾아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연히 내추럴 퀘스천 여기에 내추럴 퀘스천이 생기죠. 퀘스천 이게 이제 만약에 if G exist if G exist 스칼라 펑션 G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스칼라 펑션 G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F가 DG가 되는 그레디언트 G가 되는 이런 스칼라 펑션이 존재하면은 how to find G를 어떻게 찾을까요? G를 어떻게 찾을까? 이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2D 문제에서는 2D 벡터 필드는 여러분들이 상미방에서 배웠던 이그젝 인티그럴 쓰면 돼요. 이그젝 인티그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상미방에서 배운 거. 3D는요 사실은 힘들어요. 이거는 difficult 그냥 difficult라고 쓸게요. to find 쉽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심플한 함수는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EX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let 해가지고 F가 EXI EY의 J EG의 K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당연히 DR은 뭘까요? EI 이거 R은 X의 I Y의 J G의 K라고 합시다. 그럼 DR은 당연히 DX의 I 왜냐면 IJK가 픽스드 되어 있는 좌표계니까 DG의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F의 DR을 구하라. 근데 F의 DR은 뭐가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방 느낌이 오겠죠? 이건 EX의 DX EY의 DY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게 다이버전스 필드이기 때문에
금방 보일 수 있어요. 요거는 0입니다. 금방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G에 DG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잘 생각해보면 요건 뭐냐면 D에 뭐를 접근한 거라고 되냐면 이거 얼른 보이지 않겠죠? Y의 제곱 G 제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G가 바로 X, Y, G가 바로 스칼라 펑션이 X의 제곱, Y의 제곱, G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하면 파셜 G, 파셜 X는 2X고 파셜 G, 파셜 Y는 2Y고 파셜 G, 파셜 G면 이거 파셜인데 왜 이걸 썼을까? 파셜 G면 2G가 되니까 F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인티그레이션 C에 F의 DRA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커브에서의 EX의 DX 여기 위에 구해놨잖아요. 여기 이렇게 구해놨잖아, 그죠? F의 DR을 EY의 DY EG의 DG 해가지고 얘는 C 커브에서의 D X의 제곱 Y의 제곱 G 제곱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G 제곱의 시작점하고 스타팅 포인트에서 터미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방금 얘기했지만 in general finding G that satisfies DG FDR or gradient G가 F인 거. 근데 사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F가 gradient field나 요거는 is not easy합니다. 어려워요. 여기선 금방 보이죠. dx가 x로 미분한 게 2x, y로 미분한 게 2y고 g로 미분한 게 2g면 당연히 x제곱, y 제곱, g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할까?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38분이네. 또 여기 일단 그만두고 또 한 강을 더 만들겠습니다.